그 장고의 개발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라우팅을 시작으로 하지만 장고는 크게 MVT 개발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제 모델 작성한 거 있죠? 블로그 모델을 담당하는데 이 모델은 데이터를 담당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우리가 또 뷰에다가 함수를 작성했었죠. 뷰는 주로 로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이제 곧 시작을 할 거거든요. 이 템플릿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템플릿에서 그 HTML을 개발을 해서 화면에 렌더링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렌더링 하는 부분을 템플릿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VT가 3요소로 해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해 볼 내용은 우리가 방금까지 만들었던 함수 한번 봐볼게요. 이 블로그 리스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HTTP 리스폰스로 해서 여기다가 만약에 HTML을 다 작성해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막 여기에 HTML 태그 넣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럴 리가 없겠죠. HTML 태그 해가지고 막 H1 태그 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여기서 작성하면 엄청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파일 자체를 화면에 렌더링하는 함수, 이미 여기 위에 함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return 렌더 함수, 그리고 첫 번째 인자는 request, 그리고 블로그 언더바 리스트 html 파일을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래 건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자자. 이제 이건 이렇게 쓴다라는 사실만 하면 되고, 중요한 건 요거. 여기에서 그 HTML 파일을 리턴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경로에 HTML이 없습니다. 한번 그래도 이 함수를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우리 웹에서 블로그.리스트로 가면 이제는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 템플릿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로그 언더바 리스트.html이 존재하지가 않는데요. 그렇겠죠. 우리가 이 HTML 파일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가장 바깥쪽 여기 파란 색깔 테두리 나오는 곳에다가, 그러겠죠. 지금 얘가 우리 프로젝트의 루트 다음에 있는 블로그 언더바 리스트.html 찾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언더바 리스트.html 파일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h1 이렇게 해가지고 h1 이렇게 해놓고 블로그 리스트 아까랑 비슷하게 내용을 작성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해볼까요? 새로 고침하면 여전히 못 찾고 있네요. 이제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HTML을 말씀드릴 때 템플릿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템플릿은 이 컴피그 안에 세팅스에 가보면은 여기 좀 정리할게요. 컴피그 안에 세팅스에 가보면은 템플릿이라는 속성 값이 있습니다. 여기거든요. 여기에 지금 dirs 여기가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dirs 여기에 템플릿의 경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이스 언더바 dir 이것만 넣어볼게요. 이게 왜 가능한지. 베이스 dir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이스 dir 가보면 현재 파일의 부모의 부모다. 현재 세팅스 파일의 부모의 부모다. 얘죠.
그리고 우린 그 안에다가 블로그 언더바 리스트.html을 해놨기 때문에 자, 지금 바뀐 부분은 여기입니다. 템플릿 안에 있는 dir이 베이스 dir을 바라보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서야 이제 새로 고침해보면 드디어 나오네요. 블로그 언더바 리스트. 자, 그러면 지금 바뀐 거가 3개 있어요. 자, 뷰가 가장 먼저 바뀌었어요. 원래 기존 HTTP 리스폰스에서 우리는 HTML 파일을 리턴하고 싶다. 그래서 렌더라는 함수를 활용했고, 그 다음에 실제 블로그 언더바 리스트.html을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랬는데도 화면이 안 나와서 이 세팅스에 가서 베이스 dir을 넣어줌으로써 이 여기를 찾아올 수 있게끔 했다. 템플릿 언어를 이제 여기서부터 사용을 할 건데, 장고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하기 쉬우라고, 이제 장고 개발자들이 개발을 쉽게 하라고 제공하고 있는 장고의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랜덤 함수를 하나, 랜덤한 숫자를 넘겨볼 거거든요. 그래서 import 랜덤, 우리 전에 했었죠. 랜덤 함수를 임포트 한 다음에 랜덤 넘버를 하나 만들고, 얘는 랜덤에서 랜덤 함수 랜드인트, 랜덤한 정수를 사용할 건데 1부터 만까지. 그러면 이 랜덤 넘버에 임의의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블로그의 리스트로 넘겨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블로그의 리스트로. 자, 그러면 여기 이 3번째 인자에다가 넘겨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딕셔너리 형태로 넘겨주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일부러 키 이름을 그냥 넘버로만 하겠습니다. 넘버. 키 이름이 넘버고 넘겨줄 변수는 이거 랜덤 넘버. 일부러 키 이름을 다르게 했어요. 사실은 그냥 뭐 랜덤 넘버로 해도 되는데 우리 교육상 넘버로 했어요. 넘버. 랜덤 함수 불러온 다음에 랜덤 숫자를 생성하고 그 숫자를 이 3번째 인자로 딕셔너리로 넘겨줬다. 그럼 얘를 이제 갖다 써줘야 되잖아요. 얘를 갖다 쓰는 방법이 템플릿 언어 방식의 첫 번째 변수를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랜덤 하고 랜덤 해서 여기다가 짠짠 이게 중괄호 2개 하고 랜덤, 아까 넘버라고 했죠? 우리 넘버를 보내줬으니까 그냥 넘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HTML 가볼까요? 하고 새로 고침하면 이번에는 근데 숫자가 안 들어왔네요. 우리가 넘버로 안 했었나요? 잠시만요. 거짓말쟁이가 돼버렸네요. 넘버. 잠시만요. 컨텍스트 넘버 오타가 났나요? 아닌데. 네, 지금 방금 안 됐던 이유를 이제 찾았는데요. 여기 세팅스 이거 dir을 수정하고 나서 서버를 한번 껐다가 켜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돼서 에러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버를 한번 컨트롤 C 하고 다시 파이썬 manage.py run server 이렇게 해서 서버 켜주시고,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브라우저에서 127.0.0.1에 8000번의 블로그의 리스트 하면은 리스트를 요청할 때마다 이렇게 값이 바뀌죠. 왜 이런 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HTML에 이 넘버 대신 숫자 1, 2, 3, 4 이런 식으로 값을 넣었다면 이 사실상 이 고정값이 계속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쵸? 근데 여기에 변수로 값을 바꿔주면, 넘버라는 변수로 값을 넘겨줬을 때 여기가 계속해서 바뀌는 데이터들을
받아올 수 있다. 서버에서 생성된 새로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HTML을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고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동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서버의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에 이게 고정된 1, 2, 3, 4라는 숫자 값만 보내주면 되면 장고를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웹 호스팅 사용하면 됩니다. 카페24 이런 데에다가 이거 HTML 그냥 올려놓고 요청하면 그냥 그 HTML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장고를 쓰는 이유는 여기를 동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단순히 넘버만 들어와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여기에 유저 정보가 들어갈 거고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져다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게 가능한데요. 그 다음 실습으로는 우리가 블로그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랜덤 넘버는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인저로 보내준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면 여기다가 블로그를 이번에는 넘겨볼게요. 블로그를 넘길 건데,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를 해와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DB에다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첫 번째 블로그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관리자 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한 번만 더 복습해 봅시다. 우리 터미널 창에서 관리자 계정 생성하는 거 있었어요. 하나 더 생성해도 문제 안 됩니다. 파이썬 manage.py create super user. 그리고 관리자를 다시 생성해야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DB 만들 때 시크릿 키가 달라졌죠. 처음 시크릿 키랑 지금 .env로 시크릿 키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로그인 하려고 해도 로그인 안 됩니다. 왜냐? 이 시크릿 키로 우리가 입력한 암호도 암호화를 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 키가 바뀌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관리자 계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어찌됐든 파이썬 manage.py create super user 만들게요. 그 다음에 유저 네임에 그 첫 번째 만들 때 우리 어드민으로 만들었는데 어드민으로 또 못 만들죠. 유저 네임은 중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제 GitHub 닉네임 업다운으로 가겠습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본인 닉네임으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메일은 안 넣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엔터. 패스워드는 전이랑 똑같이 할게요. 패스워드 1234 느낌표. 패스워드 1234 느낌표. 네,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관리자 페이지 갈 때 그냥 새로 탭을 열게요. 127.8000번에 어드민으로 가면 관리자 페이지 나온다고 했어요. 이 어드민으로 가는 게 왜 가능하냐? 우리 메인 앱의 URL에 가면 어드민으로 접근했을 때 어드민 관련된 걸 뿌리겠다, 여기가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여기에 어드민 1234로 바뀌면 어드민 1234로 접근해 줘야 됩니다. 여기가 바뀌면 여기에 어드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드민으로 접근하면 어드민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만든 업다운, 전 업다운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별명 닉네임으로 해주시고 패스워드 1234 느낌표. 패스워드 1234 느낌표. 됐습니다. 로그인 됐어요. 근데 저는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전에 만들었던 거 진짜 로그인이 안 되는지. 저만 한번 실습해 볼게요. 어드민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비밀번호 패스워드
1, 2, 3, 4 느낌표. 안 되죠. 패스워드 1, 2, 3, 4 느낌표. 돼버리네. 이거 되네요. 안 돼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또 거짓말을 쳤습니다. 어드민 패스워드 1, 2, 3, 4 느낌표. 이게 되는군요. 저는 이게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이게 어드민이 로그인이 되고요. 시크릿 키가 달라져서 안 될 줄 알았는데 가능하네요. 일단은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더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새로 만들었던 그걸로 잘 로그인 하셨을 거예요. 저는 업다운으로 다시 로그인. 패스워드 1, 2, 3, 4 느낌표. 그 다음에 블로그에 가서 우리 블로그가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좀 더 여러 개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블로그 하고 세이브. 우리는 제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블로그. 세 번째 블로그에는 글도 한번 써볼게요. 글도 써봅니다. 세이브. 좋아요. 글 3개 정도를 썼어요. 자, 그러면 블로그 쓰시고 나서 다시 우리 VS 코드로 돌아옵니다. 여기다가 랜덤 넘버 그냥 그대로 놔둘 거고요. 랜덤 넘버랑 또 다른 것도 넘겨볼 거거든요. 이번엔 블로그 내용을 넘겨볼 건데 블로그 모델을 가져옵니다. 먼저 from 블로그에 모델스. 사실은 이 자체가 블로그 앱 안에 있으니까 블로그 생략 가능하고 import 블로그 from.model에서 모델스에서 블로그 가져온 다음에 그러면 블로그의 전체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블로그 리스트로 가죠. 블로그 리스트는 블로그 점 오브젝트 점 올. 이게 이제 전체를 가지고 오는 문법입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암기하세요. 이렇게 나중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란 모델에 오브젝트에서 전체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변수가 활용되고 있지가 않죠? 어디다 넘겨줘야 돼요? 여기 세 번째. 얘를 앞으로 컨텍스트라고 부를게요.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에 포함을 시켜서 보내줄 건데 우리 딕셔너리에 포함시킬 때 그냥 컷만 찍으면 되죠? 블로그 리스트 그리고 블로그 리스트. 이게 여기가 키고 밸류죠. 여기가 이제 이 변수 값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키가 바뀌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블로그 쓰 이렇게 해도 되고 블로그 리스트로 하셔도 돼요. 그냥 일단은 우리가 공부 목적상 일부러 이렇게 다르게 해볼게요. 이 개념이 익혀지라고.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입력하면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헷갈리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게 좀 다르게 해볼게요. 블로그 쓰. 여기를 블로그 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HTML에서 블로그 쓰를 가져다 쓸 수 있는데 가져다 쓸 때 중괄호로 묶어줘야 된다 하고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여기 블로그의 리스트요. 그러면 랜덤 숫자 그대로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블로그 리스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블로그 쓰 여기에 저장이 안 됐나요? 저장. 또 안 나오네요. 저에게 오늘 시련을 블로그 쓰
블로그스 잠시만요. 여기가 이렇게 하면은 div로 한번 묶어서 구분을 좀 지어볼게요. div 태그로 한번 묶어서 기존 애들이랑 좀 한번 구별을 지어보고요. 새로 고침하면 여기 블로그스는 나오는데 여기 그 뒤에 안 나오네요. 오케이. 제가 오늘따라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 리스트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 여기가 또 안 찍히네요. 호호. 이게 왜 이러지? 지금 런 서버를 자꾸 껐다 켜줘야만 하는 현상이 왜 갑자기 왜 그러시죠? 저장을 눌렀을 때 얘가 지금 저장을 누르면 원래 자동 리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걔가 안 되네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녹화를 좀 중단할게요. 자, 템플릿을 수정했을 때 이게 서버가 새로 고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게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얘가 여기 HTML을 그러면 우리가 이 루트 파일을 계속 만든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HTML이 계속 많아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 한 곳으로 모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원인이 제가 처음 장고를 배울 때 이런 원인이 있는 거는 못 배웠었어요. 핑계를 대자면 이게 자동으로 새로 고침이 안 된다라는 사실은 배우지 못했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깨닫게 되네요. 그래서 좀 매끄럽지 않아서 죄송하고 이거를 아까 우리가 이 장고의 개발을 설명할 때 템플릿이라고 했죠. HTML은 템플릿이다.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폴더 안에 좀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가장 바깥쪽에 폴더, 이번에 make 디렉토리 new 폴더 하시고 템플릿츠 복수형이에요. 템플릿츠 안에 한 다음에 이 블로그 리스트를 끌어다가 템플릿츠 안으로 넣어주세요. 템플릿츠 안으로 이동하는 거 맞나요? 오케이, move 템플릿츠 안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settings.py에서 여기를 이 경로를 아까 베이스 dir만 했죠.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 여기서 os.path.join 베이스 dir이랑 템플릿츠 여기는 이제 문자열을 넣어주면 이게 그냥 경로 합치기예요. 경로 합치기. 근데 왜 os.path.join을 사용할까요? 그냥 슬래시 붙이면 되는데 이게 모든 OS 환경에 동일하게 작용시키려면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그리고 윈도우에서 경로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윈도우에서 경로 이거 쓰고 리눅스에서 경로 이거 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무관하게 코딩을 할 때 이렇게 os.path.join을 활용해 주시는 게 범용성 높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슬래시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os.path.join 하고 베이스 dir이랑 템플릿을 묶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템플릿 경로가 여기를 바라보게 되죠. 여기. 그래서 별도의 뷰 함수를 수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그 별도의
뷰 함수에서 여기가 만약에 템플릿 안에 있는 블로그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미 기본 베이스 dir이 템플릿까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 좋아요. 지금 베이스 이렇게까지 하고 블로그를 다시 한번 수정해 볼게요. 수정하고 저장하면 오, 지금 이제 저장하니까 HTML 파일을 수정했음에도 서버가 다시 실행되죠. 지금 우리는 이걸 원했거든요. 다시 하고 저장. 네, HTML이 수정돼도 리로딩이 된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게 안 됐던 이유는 이 HTML 파일을 루트에다가 넣으니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